안녕하세요. 오늘 테슬라 주식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록적인 차량 인도 실적을 냈는데도 어쩐지 주가는 좀 주춤하는 것 같고 곧 3분기 실적 발표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기대와 또 우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매력적인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 요인은 뭔지 오늘 같이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 경신하지만 숨겨진 맥락은 최근 실적 분석.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나왔는데 약 49만 7,100대. 이게 뭐 분기 신기록은 맞는데 시장 반응은 왜 좀 미지근했을까요? 단순히 예상치를 넘었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숫자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이죠. 분기 신기록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지난 1, 2분기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한 7% 정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 회복세. 네. 그리고 시장 예측치가 한 44만 8천 대 정도였는데 그걸 꽤 크게 웃돈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숫자를 볼 때 좀 고려해야 할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월 말에 끝난 미국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그 7,500달러짜리요. 아, 맞다. 그게 있었죠. 그러면 그 세액공제 끝나기 전에 좀 미리 사려는 수요가 3분기 실적에 좀 몰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럼 이게 3분기 실적이 좋긴 했지만 이게 온전히 테슬라 자체의 어떤 경쟁력 덕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요인도 좀 무시 못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차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제 혜택 종료라는 외부 요인이 판매를 좀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4분기 이후의 지속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남기는 부분이죠. 3분기가 반짝 효과는 아니었는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에너지 사업의 약진. 네,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에너지 저장 사업, 이쪽 성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3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12.5기가와트시 GWH. 이것도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봐야 할 건 그 성장 속도예요. 12.5기가와트라는 게 바로 직전 분기 2025년 2분기가 9.6GWH였고 1년 전 2024년 3분기는 6.9GWH였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네, 비교해보면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죠. 이제 에너지 사업은 그냥 부가 사업이 아니라 테슬라 전체 이익에도 실제로 꽤 기여하는 그런 핵심 축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정말 인상적인데 근데 일각에서는 아직 이 에너지 사업 수익성이 뭐랄까 기대만큼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기적으로야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사업보다는 이익률이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되고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면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이 테슬라의 어떤 사업 다각화 또 미래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아,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동차 판매량 변동에 따라서 회사 전체 실적이 막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라는 또 다른 큰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앞으로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악재속 기회 찾기, 가격, 신모델, 그리고 미래 전략. 자, 그럼 다시 자동차 쪽으로 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액 공제 종료. 이건 분명 4분기 이후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테슬라는 이 부담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려고 할까요? 그동안 가격 인하도 꽤 공격적으로 했었고 최근에는 모델 Y 개선형, 그 주니퍼라고 불리는 것도 나왔죠. 맞습니다. 테슬라가 보면 외부 환경 변화에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편이죠.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문제 좀 나아지면서 시작했던 가격 인하는 확실히 판매량 늘리고 점유율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차량 구매 문턱을 낮춘 거죠. 그리고 새로 나온 주니퍼, 모델 Y는 디자인이나 성능 개선에서 연말 성수기 시장 공략하는 데 아마 핵심 무기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가격 인하랑 신모델 출시만으로 그 7,500달러 세액 공제 없어진 효과를 다 메울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경쟁사들도 전기차 라인업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완전히 상세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한테는 또 다른 카드가 있을 수 있죠. 바로
더 저렴한 모델 출시 가능성입니다. 지난 2분기 업데이트 때 관련 언급이 좀 있었어요. 6월에 척시 제품 만들었고 연말 전에 양산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 얘기가 있었죠? 네, 이게 그냥 기존 모델의 좀 싼 버전일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플랫폼 기반 모델일지는 아주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이 더 저렴한 모델이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 경쟁력 확보, 이 차원을 좀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잠재적인 파급력은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냥 기존 모델에서 좀 변형된 형태라 하더라도 가격대가 확 낮아진다면 테슬라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그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가격에 좀 민감한 소비자층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테슬라가 정말 대중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2026년 이후의 성장 스토리를 쓰는데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궁극의 게임 체인저. 자율주행과 서비스의 미래. 테슬라 미래가치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거잖아요. 자율주행 기술.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게 테슬라의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로보택시는 사실 테슬라가 꾸는 궁극적인 비전 중 하나죠. 근데 현재로서는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나 규제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재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보여주는 잠재력이죠. 만약 테슬라가 정말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면 그건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데 핵심이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일 텐데요. 지금은 감독이 필요한, 그러니까 운전자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수준이잖아요. 이 FSD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 로보택시 서비스가 정말 현실화되면 테슬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수익 모델에서 마진율이 훨씬 높은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서비스 수수료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구조로. 그렇죠. FSD 채택률이 올라가면 그게 바로 고수익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로보택시 서비스는 또 차량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수익성이나 기업 가치 평가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흥미로운 게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다시 테슬라 차를 더 많이 사게 만드는 뭐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는 이미지는 테슬라 브랜드 매력을 높이고 잠재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데 분명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잘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차량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코끼리는 방 안에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의 부담. 자, 지금까지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250배를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걸 비유하자면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가격표에 그냥 꽉 붙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평균 PE가 보통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250배 이상이라는 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26배 대 250배. 네. 마치 미래에 홈런을 엄청나게 칠 거라는 기대를 전부 다 미리 가격에 매겨놓은 신인 선수 카드 같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떤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실수할 여유가 거의 없다. 시장은 이미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소프트웨어로 돈도 잘 벌고 저가 모델도 성공적으로 내놓고 에너지 사업도 계속 고성장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좀 늦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실망감에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네. 현재 테슬라 주가에 대한 좀 비관적인 시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고요.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마무리 아웃으로
네, 오늘 테슬라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에 기록적인 차량 인도 실적을 내긴 했지만 세액공제 종료라는 변수는 좀 감안해야 하고요. 하지만 빠르게 크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 또 가격 정책이나 개선된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저가 모델로 당면 과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잠재력도 품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미래를 미리 반영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분명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투자 결정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강력한 성장 촉매제와 높은 밸류에이션 리스크? 이 사이에서 정말 신중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만약 테슬라의 장기 비전에 깊이 공감하는 투자자시라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좀 감내할 준비를 하시고 혹시 주가가 좀 의미 있는 조정을 보일 경우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되거나 실제 펀더멘털 개선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테슬라 주가 자체를 넘어서요. 이 회사가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완전 자율주행의 대중화라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정말 널리 보급된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혹은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면 앞으로 한 10년 뒤에 우리 산업지형이나 일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또 주목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